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나설 26인의 한국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축구 전문 기자 김성진 기자와 함께 이 엔트리 분석 그리고 벤투 감독의 엔트리 발표 회견을 통한 월드컵 본선 플랜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아이슬란드와의 경기 지켜보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대표팀 명단이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방금 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생중계가 됐습니다. 우선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선수 뽑혔고요. 네, 수비수는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조유민, 김문환, 윤종규, 김태환, 김진수, 홍철 9명입니다. 미드필더는 정우영, 손준호,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권창훈, 프라이브르크 정우영,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 송민규 12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워드 2명은 황의조, 조규성 선수입니다. 최종 엔트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각종 축구 대회가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탈하는 변수들이 있어서 23인에서 26인으로 늘렸는데 여기에 벤투 감독이 직접 명단에 없는 선수 한 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현규 선수가 포워드 포지션의 대체 선수로 한 명 들어갔는데 그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가 빠질 경우에 첫 번째 경기 24시간 전까지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것이 김진수 선수가 이제 부상 문제를 털고 이번에는 갈 수 있을까와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이 기회를 잘 주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지 여부였는데 둘 다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그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팀 소집 후에 한 번도 훈련을 안 했거든요. 어제 아이슬란드전까지 팀 훈련 없이 개인 훈련만 하고 있었고 또 경기 끝나고 벤투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또 의무팀의 보고를 받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진수 선수의 그 발탁 여부에 굉장히 촉각이 세워졌죠. 거기다가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2018년 이제 두 번의 월드컵 때도 이제 부상으로 못 나간 그 기억이 있어갖고 이번에도 이제 불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분위기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다행히 김진수 선수가 이제 이번에 카타르행 비행기에 이제 함께 하게 됐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라리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아서 이번에 같이 카타르에서 월드컵 무대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대회 직전에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통의 이제 월드컵 평가전을 이제 9월 달에 두 달이나 앞서서 최종 평가전을 실제로 치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이슬란드와의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완전체가 아니었다 보니까 지난 9월에 치른 완전체 평가전에서 사실상 26인의 윤곽이 드러난 거 아니냐 싶었는데 실제로 9월 명단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네, 9월 명단이 사실상 이제 최종 명단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조용욱, 양현준, 김동준 9월 명단에 포함됐던 이 세 선수 빼고는 나머지 23명의 선수가 동일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벤투 감독은 이제 9월에 해외파까지 총 동원해서 치른 그 두 경기에서 이미 최종 명단을 확정한 상태로 본선에 대한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아이슬란드전 같은 경우는 국내파 선수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점검해본 무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뽑혔던 조영욱 선수도 원래는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지만 조규성 선수가 훈련 중 부상으로 소집이 돼야됐기 때문에 대체 발탁이었고요. 양현준 선수는 물론 그 당시에 강원FC에서 워낙 경기력이 좋기는 했지만 엄원상 선수와 송민규 선수가 나란히 부상 중이었기 때문에 못 뽑혀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또 골키퍼 포지션에도 조현우 선수가 당시에 원래는 명단에 들었다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영욱, 양현준, 김동준 선수는 부상 대체 발탁이었다. 즉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이미 윤곽은 거의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인 엔트리를 포진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황의조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보고 있었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6월 평가전과 9월 평가전이 실질적으로 본선을 대비한 경기였는데 그때 모두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썼고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뛰고 있었지만 황희찬 선수를 그 자리에 떴기 때문에 이 포진도가 엔트리 기반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골키퍼를 보면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선수가 이제 포진해 있고요. 폭백을 기반으로 본다면은 이제 왼쪽 수비수는 김진수, 홍철, 그리고 중앙 수비수는 김영권, 권경원, 김민재, 조유민, 센터백이 이제 4명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제 측면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뽑았는데 윤종규, 김문환, 김태환 선수고 중앙 미드필더로는 황인범, 백승호, 정우영, 손준호, 프라이브르크에서 뛰고 있는 이제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좌우 윙어로는 황희찬, 송민규, 이재성, 권창훈, 나상호 선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손흥민, 황의조, 조규성
이제 오영규 선수는 예비 엔트리로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협회가 발표한 포지션 기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으나 말씀드린 6월, 9월 평가전 상황을 봐도 그렇고 선수의 숫자를 보더라도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빼도 측면 자원이 5명이잖아요. 원래 더블 스쿼드 하면은 이제 4명이면 되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꼈고 거기에 한 명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현규 선수를 만약 손흥민 선수가 부상 당할 경우에 대비해서 들어간 거라면 스트라이커 자원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질 경우 한 명이 더 들어가는 3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이 다치면 한 명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보자면 이 포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벤투 감독이 먼저 일단 오현규 선수를 뽑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오현규는 우리와 함께 카타르로 간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훈련도 함께 할 것이다. 현재 뽑힌 선수들 중에 빠진 선수가 나온다면 오현규 선수를 등록할 것인데 그런 선수가 없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 대해서 오현규 선수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줬다. 그리고 오현규 선수를 뽑은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때문에 가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꼭 그것 때문만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선수가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만 하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선수가 지금까지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는데 왜 선발했냐?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벤투 감독은 이제 오영규 선수의 장점으로 기술, 피지컬을 이제 눈여겨봤고요. 전방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또한 이제 빠르고 경합 상황에서 강하다. 우리가 관찰해온 선수이고 그래서 이번 훈련 캠프에 소집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본 게 아니라 꾸준히 봐왔고 언제 뽑을까 상황을 보고 있었고 또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의 폼으로 뽑힌 선수가 맞고요. 힘도 좋고 빠르고 경합도 잘하고 뭐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선수라면은 게다가 기술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선수라면 완전체 공격수니까 뭐 사실 기사를 보니까 K 혼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최종 엔트리에 결국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만한 선수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영규 선수를 데려가는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럼 또 월드컵 출전이 미지수인가? 이 얘기가 뭐냐면 첫 경기 직전 24시간 전까지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만약 월드컵을 못 뛸 것 같으면 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벤투 감독은 토트넘 쪽과 이야기를 했고요. 토트넘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정확한 훈련 가능 시점은 알 수 없다. 계속해서 매일 상태를 체크하면서 선수가 편안하게 느낄 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 손흥민 선수를 불러서 보긴 보고 이제 기다려 볼 건데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못 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한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왔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안 뽑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뽑은 거는 손흥민 선수가 못 뛸까봐 뽑은 거냐 이 질문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벤투 감독은 그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한 거니까 이 말이 굳이 이제 언론을 상대로 본심을 안 내비친 게 아니라 이강인은 이강인 그 자체로 뽑은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강인 선수 어떤 점에서 벤투 감독이 뽑았을까요?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강점으로 기술적 퀄리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데 벤투 감독은 지난 시기보다 발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단에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강점이 있지만 예전에 아쉬움으로 여겼던 피지컬이나 수비 가담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전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기술이 좋은 선수인 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선발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게 그럼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이제 의아한 질문이긴 했어요. 그건 이제 월드컵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벤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벤투 감독이 현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투입할지 알 수 없다. 경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시작이나 경기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상황에 따라 네. 그때 보고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거나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선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의 선발은 저희는 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었죠. 워낙에 이강인 선수 같은 유형의 그 플레이메이커라든지 뭐 창의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선발로 안 썼기 때문에 선발로는 안 쓰겠지만 분명히 사실 우리가 선제골 내릴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경기 한 후반 중반 이후에 총공세를 펼쳐야 되고 상대도 이제 지킬 수 있을 때 공격 자원을 가미한다면 이렇게 이강인 선수처럼 번뜩이는 선수가 필요해서 뽑힐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동안 데뷔팀과 멀어져 있기도 했던 송민규 선수의 발탁이거든요. 아이슬란드전에 골을 넣기도 했잖아요. 근데 송민규 선수를 뽑은 이유 아이슬란드전 때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벤투 감독은 송민규 선수의 판단을 아이슬란드전 한 경기가 아닌 그동안 함께했던 그 긴 시간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송민규 선수의 그런 활약도 그리고 팀에서의 기여
본인의 축구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팀과 융화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총합을 해서 송민규 선수가 윙어로서 자신의 축구에 맞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설명할 때가 꾸준히 우리와 함께했던 선수고 오히려 최근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부상이나 다른 이슈로 인해서 불운하게 못 왔던 것이지 내가 안 뽑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또 9월 A매치에 부상으로 못 가게 됐지만 그 이후에 전북에서의 경기들도 잘했다고 시즌을 잘 맞췄다고 하면서 송민규는 선수의 K리그에서의 활약을 하나하나로 따지면 더 잘한 선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팀에 필요로 하는 능력은 송민규가 갖고 있었고 그걸 또 어제 평가전에서 또 증명해냈기 때문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규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6월 평가전, 9월 평가전 중용받았고 본인의 퀄리티를 또 입증했기 그렇죠. 때문에 꾸준히 그 자리에서 본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이 됐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드리면 김진수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 안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이 자신의 말이 대외적으로 잘못 알려줬다고 얘기를 했죠. 아이슬란드전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은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의무팀의 판단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김진수 선수가 아닌 박지수 선수였던 거죠.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진수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을 빼고 얘기하잖아요. 벤투 감독이 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수 지수를 헷갈려가지고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박지수 선수의 몸 상태를 지켜보고 뽑고 말고를 얘기한 거고 김진수 선수는 몸 상태를 점검하긴 하는데 뽑고 말고까지의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김진수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훈련을 못하고 있어서 월드컵 첫 경기에 뛸지 못할지 그거도 질문했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했어요. 벤투 감독은 아주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확답은 하지 못했고요. 뭐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팀 훈련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벤투 감독이 그래서 김진수 선수를 발탁을 했지만 지켜봐야 한다.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를 지켜봐서 출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아직까지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이드백을 5명을 뽑았는데 사실은 더블 스쿼드 기준에서는 4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이드백 5명을 뽑은 것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김진수 선수의 부상 때문만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김진수 선수의 부상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게 아니었어도 뽑을 것 같긴 한데 영향이 없진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김진수 선수가 못 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풀백을 많이 뽑은 거 아닙니까? 네, 벤투 감독이 원래 5명을 생각했고 이 중 2명이 레프트백도 가능하다는 점이 5명을 선발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김진수 선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면은 5명을 생각했지만 4명만 선발을 해서 다른 포지션에 1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었지만 김진수 선수의 부상 여파가 있는 만큼 안전하게 선수 운용을 위해서 5명 원래 계획했던 5명 선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박지수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안 당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뭐 괜찮았다. 손희 선수가 괜찮았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3인 엔트리 중에 3명이 추가될 때 그 3명을 이제 여분으로 1명씩 더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 수비, 미들에서 거기서 누굴 추가할까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와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 때문에 이 위치에 1명씩이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박지수 선수가 이제 부상을 못 뛰게 되니까 센터백이 오히려 4명만 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게다가 또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는 김문환 선수를 왼쪽으로도 써보기도 했었고 또 윤종규 선수도 왼쪽이 되는 선수니까 솔직히 김진수 선수가 혹시나 못 뛴다면 그 데뷔전을 뽑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제 월드컵을 아예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서 송민규 선수 얘기 드렸는데 K리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 올 시즌 K리그 보신 분들은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고 거의 MVP급 활약을 한 엄원상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벤투 감독은 원래 윙어는 4명만 뽑을 계획이었고 4명을 각기 다른 스타일로 구성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4명의 윙어가 황희찬, 송민규, 나상호, 권창훈 선수인데 4명의 선수가 제각기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4명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대로 번갈아 로테이션으로 다양하게 기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처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능력이 강점인데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똑같은 성향의 선수를 1명 더 추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선발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4명만 뽑기로 했고 그 4명이 지금 말씀드린 그 4명의 선수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재성 선수도 있긴 한데 약간 미드필더 성향으로 봤을 때 권창훈 선수는 뭐 왼발을 잘 쓰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나고 송민규 선수는 벤투 감독이 얘기했듯이 몸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버텨주는 피지컬이 좀 괜찮잖아요. 그리고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활동량도 좋고 이 선수는 또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인사이드 움직임들이 좋은 편인데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벤투 감독이 봤을 때는
팀의 전술을 이제 녹아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온 선수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황희찬 선수와 특성이 겹치는데, 같은 특성이라면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훨씬 더 좀 이제 그렇죠. 괜찮은 이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쉽게 좀 빠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가장 아쉽게 제한 선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었고 마지막 몇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 못 뛴다는 거는 그 선수에게도 솔직히 기회가 이제 없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최종 엔트리 고민보다 어제 어떤 선수를 뛰게 할지를 더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벤투 감독도 좀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는 게 어제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정해진 건 아니었다. 그리고 박지수 선수에 대해서는 부상이 아니었다면 솔직히 뽑을 가능성이 있었다. 뽑혔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 어찌됐거나 박지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걸 좀 가장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른 나라들, 뭐 가나를 제외하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명단도 나왔는데 솔직히 엄청 강력합니다. 우리가 냉정히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데 그렇죠. 벤투 감독이 출사표를 얘기했어요.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미 알고 있고 뭐 그 명단 안 봐도 누군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명단을 벗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겠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난 팀을 잘 만들고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초점 맞추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16강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면 목표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경기를 잡아야 우리가 그 다음 가나 포르투갈전도 순조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지금 벤투 감독과 함께하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뿐만 아니라 모든 월드컵, 우리나라가 출전한 모든 월드컵은 항상 첫 경기 상대에게 초점을 맞췄고 거기서 최선의 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20년 전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전 첫 승을 했었고 독일 월드컵 때도 토고를 상대로 첫 승을 했었죠. 남아공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었고 브라질 월드컵 때는 승리는 놓쳤지만 당시 대표팀은 첫 경기 상대였던 러시아 분석에 엄청난 공을 들였었고 마찬가지로 러시아 월드컵 때도 첫 경기 스웨덴을 상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벤투 감독 또한 첫 경기를 잡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순조롭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루과이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나를 물론 세계 팀 중에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첫승 제물로 보겠지만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최대의 결과를 내놔야지 16강이 유리하다. 모든 팀들이 그 첫 경기 결과에 따라서 심리적인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우루과이전 잘 치르겠다고 했는데요. 그 경기를 해놓고 이제 16강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여전히 못 뛸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를 이제 카타르까지 데려가기로 했지만 영국에서 이제 런던 지역의 축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풋볼 런던에서는 토트넘 허스퍼의 월드컵 참가 선수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이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 안아골절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았지만 월드컵 참가가 확정됐고 물론 엔트리가 발표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회가 개막하기 전에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1월 24일에 치를 우루과이와의 경기에 한국 대표팀이 이끌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부상 정도로는 우루과이전에 빠질 정도는 아닌데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그 사이 기간에 혹시 뭐 훈련하다가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뛸 수 있다는 거니까 좀 희망적인 상황이라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마지막 월드컵 직전의 마지막 경기까지는 이제 소화를 하지 않고 카타르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팀 훈련 중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분명히 보도대로 우루과이전에 출전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모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그리고 대표팀 모두 메디컬 쪽으로 굉장히 좀 최선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언급한 대로 마스크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미 마스크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냥 뭐 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신 마스크에 비하면 제가 쓸 마스크는 힘든 것도 아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미 마스크가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출전한다라는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엔트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 김진 선수의 몸 상태의 변수에 따라서 4개의 플랜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플랜 A는 사실 6월, 9월 A매치 때 벤투 감독이 썼던 플랜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고 프라이브루크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원투 플레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도 해주고 전방 압박을 많이 해주는 그 활동량이 있으니까 커버해주고 이재성 선수도 또 전방에서 노련한 그 플레이메이킹도 그렇죠. 있고 압박도 좋잖아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황인범, 알사드, 정영 선수는 거의 뭐 벤투 감독 부임 이후 거의 뭐 빠짐없는 주전이었죠. 황인범, 정우영 콤비는 우리 뭐 표현하자면 빼박이죠. 예. 벤투 축구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고 어떤 포메이션을 가동하더라도 저 두 선수는 항상 고정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조차도 손준호 선수보다는 정우영 선수를 확실히 네. 살펴본 것은 월드컵을 대비한 또 하나의 그 조직력을 가다듬는 것이었으니까 손준호 선수가 대신 선발로 나오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포백 라인의 주전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선수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고 윤종규 선수가 이제 최근에 A매치 평가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은 조금 이제 김영권 선수가 노련한 리더로서의 능력은 있지만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 아쉬웠죠. 네. 후반전에 상대의 롱볼을 막을 때 그 침투하는 공격수를 놓치면서 위기상이 벌어졌었잖아요. 물론 이제 노련하게 이후 대처를 잘해서 위기를 이제 모면했지만 그런 장면에서 김영권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스피드나 반응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팀들은 아이슬란드 공격수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선수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월드컵 직전 평가전 때도 수비 실수가 나온 선수들이 조금 이제 본선에서는 갑자기 그 바뀌는 경우들을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해보면서 뭐 그 최근에 또 벤투 감독이 많이 기회를 준 권경원 선수가 그렇죠. 대신 선발로 나올 가능성까지 조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변수를 보면은 어제 경기의 가장 큰 전술 포인트가 김진 선수가 없을 때 수비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거였는데 김진 선수가 만약 못 뛴다면 그 어제처럼 경기가 가능성이 크겠죠? 네, 왼쪽 사이드백에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되는 선수가 김진수 선수 혼자이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가 우루과이전이든 뭐 가나전이든 어떤 경기든 월드컵에서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벤투 감독은 어제에서 나름 전술적으로 괜찮게 보였던 이 변형 3백 전술을 가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홍철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놨을 때의 수비적인 그 약간 불안감을 권경원 선수를 뒤에 배치하는 그렇죠. 것으로 커버하고 대신 이럴 경우에 수비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 앞서 저희가 플랜 A에서 봤던 프라이부르크의 자군 정우 선수를 좀 빼주고 조금 더 역습 중심, 조금 더 롱볼과 다이렉트한 축구 중심으로 간다. 손흥민, 황희찬을 거의 투톱 형태로 놓고 이제 이 둘의 속도와 결정력을 활용하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만약 우리가 기대만큼 회복세가 좀 되지 않아서 못 뛸 경우에는 역시나 어제 경기에 조규성 선수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전방 포스트 플레이, 공중볼 싸움 등 9번 공격수로서 할 역할은 굉장히 다 했거든요. 그리고 결승골 송민규 선수의 결승골도 예리한 크로스로 도움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물론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조규성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조규성 선수의 원톱 선발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빠질 경우 전방에서 결정력에 있어서는 황의조 선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뭐 황의조 선수를 놓고 작은정우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조규성 선수와 뭐 이강인 선수를 깜짝 뭐 기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벤투 감독이 고민할 것 같고요. 여기에 그렇다면 또 하나 이건 거의 최악의 가정인데요. 손흥민, 김진수 선수가 다 우루과이와의 경기 못 뛴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아이슬란드전에 가동했던 그 포메이션에 그대로 가동이 되고 김진수, 손흥민 선수가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 위치에 조규성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뛸 것이고 미드필더나 수비는 뭐 말씀드렸던 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일은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제 썼던 조금 수비적이고 역습지향적인 비대칭 4-4-2를 써서 홍철 선수가 조규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롱킥을 때려주면서 뭐 황희찬 선수가 기회를 포착하거나 황희찬 선수의 속도를 활용하거나 물론 뭐 이런 상태에서 황희조 선수도 충분히 뛸 수 있습니다. 네. 황희조 선수가 또 최근에 폼이 안 좋다고 해도 벤투 감독과 함께 카타르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렇죠. 또 경기력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변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어제 분명히 아이슬란드와의 경기는 전술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는 11월 24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의 소식들도 한준TV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들 한준TV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김성진 기자와 함께 전할 이야기들, 깊이 있는 내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